자, 그러면 이제 461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2번부터 풀 건데, 근데 이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풀면은 여러분들이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만 찍어서 제가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수 문제 2번 문제 보세요. 2번에 한국 자동차로부터, 여러분들 1번 잠깐 보세요. 1번에 제품 판매하고 뭘 받았어요? 정민 상사 발행의 어음을 받았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대변 제품 매출이에요. 코드형은 11가 되겠죠. 대변 제품 매출인데, 제품 매출 금액이 2,0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5,000원, 5,000원이니까 1,000만원이죠. 부가세가 10만원이겠죠. 부가세가 100만원이겠죠. 자, 근데 받을 어음을 적는데, 받을 어음이 얼마예요? 80만원이죠.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이 받을 어음이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에요? 거래처를 절로 걸어야 돼요. 정민상사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겠죠? 자, 근데 2번은 한국자동차로부터 영업사원의 업무활동을 위하여 승용차를 1,600만원에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승용차니까 불공이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등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얘도 차값이죠. 차값이 1,600에 부가세 160 하면은, 자, 차변에 잡히는 코드형은 54 불공이고, 차변에 잡히는 차량 운반구가 1,600 더하기 부가세 160, 그 다음에 번호판 부착 비용 취득세 4만원. 이게 돼야 되겠죠. 4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거래처가 나오니까 불공이겠죠. 54 불공.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 문제는 입력하실 때, 이건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2가지 이상이니까 복소거래기 사용하셔야 되세요. 자, 4번은 3월 23일에 선급금 40만원은 주 웅진기기로부터 기준기를 4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4월 4일 기준기를 인도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잔액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다. 기준기는 계정과목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세요. 기계장치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급금 중개했으니까 대변에 선급금 40만원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죠. 5번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5천이고 감루가 2천이에요. 그럼 이 기계는 3천만원짜리죠. 3천만원짜리를 3천만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은, 자, 기계가 빠지죠. 기계가 얼마짜리냐면요. 5천. 자, 감루 2천. 3천만원에 팔고, 이게 5번이죠. 현금 700. 나머지는 1개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이 얼마가 와요? 2,300. 그럼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300. 그럼 대변에 VAT, 예수금 300이고, 요 금액을 미수금에 얹으면 미수금이 얼마가 돼요? 2,60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기계장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엔진 교체. 엔진 교체한 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기계값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향상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본적 지출.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7번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인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일부를 제작 의뢰했던 부품을 중진기기로부터 납품받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공이죠. 가공과 관련된 비용은 외주가공비이고, 외상인데 외상일 때 대변에 미지급금을 해야 되느냐 외상매입금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헷갈리는데,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죠. 가공을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가공비에 대한 외상 대금은 미지급금이 맞아요. 원재료를 구매하고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입금인데, 가공비에 대한 외상 대금은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 미지급금이 아닌 외상 매입금을 해도 맞다고 해줘요. 실무상 외상 매입금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어떤 걸로 해도 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원재료 외상으로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8번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9번은 1회 빌딩으로부터 본사 판매 관리부의 임차료와 별도로 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 받았으니까 무조건 면세이죠. 관료의 전자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실 때 전자란에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럼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수도광열비 8만원, 대변에 현금 8만원 하면 되겠고 10번에 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형 PDP TV를 한 대를 구입하면서 매출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유사 제품 한 대 더 추가 구입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품별로 각각 교부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PDP 60인치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비품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붕괴가 2개가 나와야 돼요. 징빙이 2장이니까 붕괴가 2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징빙 하나당 붕괴 하나잖아요. 60인치짜리 얘는 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이고 뭘 받았어요? 징빙으로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50일 가세겠네. 얘는 50일 가세. 그럼 TV가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비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비품 150. 그 다음에 부가세 15만원, VAT 대급금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결제는 뭘로 했어요?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 165만원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인치짜리는 불공이죠. 그래서 54 불공. 차변의 접대비가 얼마가 나와요? 120만원에 부가세 12만원 더하면은 132만원이겠죠? 대변의 현금 132만원. 이렇게 붕괴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TV이지만은 사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달라지죠. 얘는 비품, 얘는 접대비, 그리고 얘는 코드 유형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50일 가세, 얘는 54 불공. 자, 11번이 있는데 11번은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의 명세서를 보고 메인 배출 전폐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납부는 나중에 할 것이며 4월분의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겠죠. 그냥 코드 유형은 50일 가세예요. 여러분들 이 명세서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근데 전화요금 명세서 보면은 이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그 세금 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해당 명세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기능이 있는 명세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그 양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즉 세금 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있는 명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뭘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로서의 기능이 있는 명세서를 받았으니까 얘는 그냥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코드 유형은 50일 가세가 되겠죠? 그럼 공급가액이 80455니까 차변의 통신비 80455, 부가세가 8045니까 부가세는 VAT 대여금 8045, 대변에는 납부를 나중에 하니까 미지급금이겠죠? 자, 12번 당사는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야적장 부지에 적합하도록 부지 정리 작업을 하고 동부지 정리 작업을 대행한 주 사무건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토지와 관련된 거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2번은 코드 유형이 54 불공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770만원이 와야 되겠죠. 부가세까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외상은 미지급금 770만원. 그래서 땅을 샀는데, 토지를 샀는데 부가세를 냈죠. 이 부가세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도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상품이나 원재료 이 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13번. PBK사의 전자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 받기로 하다. 수출이죠. 수출이니까 코드 유형은 16 수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일 이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겠죠. 대변에는 매출 잡으면 되겠죠. 제품 매출, 제품 판 거니까. 자, 근데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을 무조건 언제 환율을 적용하면 되냐면요.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수출의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기 때문에 환율은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100개
곱하기 단가가 $100. 그 다음에 선적일 날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110원이죠. 1110원. 예,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제품 매출 금액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계속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은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차량 수리비를 수익적 지출로 할 거. 승용차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불공이라고 했었죠. 얘는 코드 유형이 54 불공이고 승용차 수리한 거니까 계정 과목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와 관련된 거니까 차량 유지비로 하세요.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262,900원, 부가세까지 차 수리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변의 현금 262,900원. 자, 실전 연수 문제 3번도 다 풀어볼게요. 끝까지 다 풀 거예요. 실전 연수 문제 그 뒤에 468페이지까지 있나? 이거 다 풀게요. 467페이지까지 있네. 자, 실전 연수 문제 3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2번도 해보세요. 네. 3번. 자, 3번 보시면은 매출처인 주 강남에 창립 기념일을 선물하기 위하여 동성상여로부터 꽃을 2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결제한 거니까 50씩 카가 이런 생각하지 마요. 얘는 면세예요. 꽃이 면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코드 유형은 58 카면이고 차변에 접대비 20, 대변에 미지급금 20. 자, 4번.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270만 원을 거래처 주 서울 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코드 유형은 11가세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는 부산물 매출 270, VAT 예수금 27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297만 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산물 매출은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들어가가지고 부산물 매출 등록하면 돼요. 자, 5번. 제품을 개인 이정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코드 유형을 뭘로 해야 될지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데 딱 봤더니 증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개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개인한테 팔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했겠죠. 요거는 증빙 발행을 안 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유형은 14건별이 돼야 돼요. 근데 14건별을 쓰는 경우는 해결급에서 딱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증빙을 발급 안 했거나 영수증 발행했을 때 간이 영수증. 예, 그 경우에는 14건별이에요. 코드 유형이. 그래서 이 문제는 14건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차변의 현금 33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30, VAT 예수금 3만 원. 분계는 어렵지 않은데 코드 유형을 뭘로 해야 될지가 헷갈릴 건데 예, 요거는 코드 유형이 14건별이에요. 자, 6번.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 발생하여 주 강남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차했다. 승용차니까 무조건 불공이겠죠. 그럼 차변에 코드형 54 불공이고 차변에 승용차 수리한 거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하라고 했었죠. 그럼 차변에 차량 유지비 11만 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코드형이 54 불공이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11만 원이고 대변의 미지급금 11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차량 유지비가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이니까 800번 되겠죠?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카드 결제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가 동시에 나오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이겨요. 이게 증빙 중에서 가장 대빵 증빙이 세금계산서예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줘요. 실무에서는. 카드 결제를 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항상 먼저 있는 일이에요. 세금계산서하고 카드가 동시에 나올 때는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우선이 되는 건 세금계산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코드 유형이 54 불공인 거예요. 자, 7번은 뭐 토지 산 건데 계산서 받았죠? 면세겠네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 8번에 영업부 사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900만 원에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1000cc 이하니까 경차죠?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용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불공하지 마시고 경차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얘는 50일 가세예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 900, 그 다음에 VAT 대여금 90만 원. 자,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 990만 원. 그 다음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이거 다 더한 금액이 70만 원이죠. 그것도 어느 가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차값에 포함돼야 되니까 차값이 얼마가 돼요? 970만 원. 예, 대변에 현금.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수출 면장에 의해 제품을 싱가포르의 PBK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예, 직수출이니까 코드 유형은 몇 번이 돼요? 16. 예, 수출이 돼요. 제품 판 거니까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제품 매출인데 문제에서 뭘로 하래요? 수출 매출로 하라고 돼 있죠. 예, 수출 매출. 차변에 외와 외상 매출금 하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2,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200원 해서 240만 원이겠네. 차변에 외와 외상 매출금 240, 대변에 수출 매출 240. 분계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매출 분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그 새로운 계정 과목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직수출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출이에요. 코드 유형은. 직수출이 나오면은 무조건 0세율이고 코드 유형은 16 수출. 16 수출은 직수출이란 말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10번 생산부서에서 클린 세상에 공장 청소에 따른 수수료 비용 33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이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300인데 500번 드려야 되겠죠. 생산부서니까. 그 다음에 VAT 대여금 30, 대변에 당좌 예금 330 그렇게 하면 되겠고 11번은 그 특강료인데 특강료가 뭘로 받았대요? 증빙을 계산서 받았죠. 면세예요. 특강료. 예, 얘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 그냥 코드형은 53 면세, 차변에 교육훈련비 300, 대변에 선급금 100, 현금 200 하면 되겠죠. 자, 12번은 0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데 코드형 12 0세겠죠. 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3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4인용 승용차를 주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금화은행의 할부금융에서 10개월 상한 약정을 하고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그 몇천 cc냐 cc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좀 문제가 약간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출된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시험 문장 가서 CC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불공 승용차라고 생각하세요. 공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공제가 안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2000cc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영업부에서 사용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용차가 나오면은 경차 빼고는 무조건 불공이라고 했었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올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오냐면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2,200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변에는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선급금이겠죠. 예, 선급금 200. 그다음 나머지는 할부로 했죠. 할부금융에서 금화은행에 할부금융에서 10개월 상한 약정을 하고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빌려서 갚은 거잖아요. 빌린 거는 뭐가 돼요? 미지급금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단기 차입금이에요. 빌려서 갚은 거니까 차입금이잖아요. 빌린 돈.
그 다음에 이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어디로 걸려야 돼요? 금화은행으로 걸려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주의하세요. 상거는 현대자동차, 거래처는 현대자동차인데 이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어디로 걸려야 된다라고요? 금화은행. 자, 14번은 개인 소비자 김지선에게 제품 660만 원을 판매했고 김지선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17카가겠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600, VT 예수금 60, 차변의 외상 매출금 660. 네,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15번은 반품 들어온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코드용은 11가세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330,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300, VT 예수금 마이너스 30만원.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연수 문제 4번도 좀 빠르게 볼게요. 문제들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 네. 메인 매출 전폐입력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책에 있는 문제들만 다 풀면은 시험장 가가지고 다 맞출 수 있으세요. 네. 꼭 꼼꼼하게 다 풀어보세요. 자, 466페이지에 실전연수 문제 4번의 1번. 1번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2번도 보면은 승용차죠. 승용차가 나오니까 뭐예요? 불공이겠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이고 3번은 당사를 견학하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의백화점으로부터 수건 100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 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이겠죠. 견학이니까 뭐예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주는 거. 광고 선전비예요. 여러분들 특정인한테 주는 건 접대비예요. 특정 거래처한테 꼭 집어서 걔한테만 주는 거는 접대비인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거 광고 선전비로 하셔야 되세요. 자, 4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은 다파라 쇼핑에서 홍삼 한 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구매한 홍삼 세트는 매출거래처 LT전자주. 거래처니까 접대비겠죠, 얘는. 그래서 54 불공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1번은 세 번째 줄 끝에 자본적 지출. 제가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한번 풀어놨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올 수 있지. 한 번도 풀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그 세 번째 줄 끝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산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냉난방 설비 공사를 실시했고 건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건물가에게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 그 차변의 건물 3억원, VAT 대여금 3천, 대변에는 어원 발행했으니까 미지급금 3억 3천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됐고 8번에 공장에 설치 중인 전자동 기계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자, 기계의 시운전비 있죠. 기계를 샀을 때 되나 안 되나 시운전 해보는 거. 요거는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재무회계에서 배우셨죠? 네, 그래서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차변의 기계장치 30만원, VAT 대여금 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33만원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이 있는데 9번도 생략할게요. 매번 풀던 문제니까. 그 다음에 10번의 생산직 종업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나 안전사에서 다음 물품들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예, 개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종업원들을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복료생비라고 해도 되고 이건 성업품비라고 해도 돼요. 근데 성업품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종업원들의 그 업무 활동을 할 때 산 물품이기 때문에 성업품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료생비라고 해도 되고. 자, 11번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게요. 자, 11번에 미쯔비시사로부터 수입한 공정용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금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금일 저녁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수입이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거예요. 자,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어요. 자, 일본에서 수출할 때는 세율이 0이겠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를 할 거예요. 근데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느냐? 세관에서 하죠. 인천세관에서 했네요. 인천세관. 그럼 이 회사가 각 법인이었다고 하면은 자,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 세관한테 뭘 줘야 되냐면요. 부가세를 줘야 돼요.
부가세 얼마 냈대요? 430만원. 근데 공급가액이 4,300에 부가세 430인 거잖아요. 자, 이 공급가액 4,300은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4,300인 거지 절대로 기획값이 4,300은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라고 썼죠. 그래서 이 4,300은 수입시 가세 표준이 간세 가세가액 더하기 간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등을 한 금액이 4,300인 거지 절대로 기획값이 4,300이 아니에요. 기획값은 갑법인이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사한테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갑법인은 인천세관한테 이 부가세 430만 원만 준 거죠? 그럼 뭘 발행해야 돼요? 인천세관은 갑법인한테 부가세를 받았으니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죠? 그래서 부가세 430만 원만 분기해야 된다라는 거. 대변의 현금 430. 자,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은 뭘로 잡아야 돼요? VAT 대급금 430으로 하고 그냥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0은 55 수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코드 0은 60일 현가로 하면 되겠고 13번. 13번은 1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읽어보면은 주국 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했으니까 코드 0은 50씩 카가 차변의 비품 4만원 VAT 대급금 4,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44,000원 하면 되겠죠. 14번 14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15번 있죠. 15번 마지막 문제인데 그 제품을 개인 한 동엽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이렇게 개인한테 소매로 판매한 거는 보통 증빙 발행을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현금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뭐 카드 결제하지 않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현금 판매인 거죠. 그런 단순 현금 판매는 보통 사업자들이 누락을 많이 한다라고 썼죠. 누락을 하는 거고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한다라고 하면은 코드 0을 몇 번을 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4건별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 14건별은 매출을 했는데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이나 아이증빙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코드 0이 14건별이 된다라고 썼고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와요? 30만 원. 마지막 문제인데 성의있게 적어볼까? 네, 차변의 현금 얼마예요? 33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30만원. 네, 그 다음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3만원. VAT 예수금 3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14건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있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죠. 현금영수증 이걸 적격증빙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를 발행했으면은 코드 0이 11 과세 얘는 17 과가 얘는 22 현과이죠. 얘 이외에 기타 증빙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얘 이외의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는 코드 0이 14건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4건별이다.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4건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다 풀어봤고 자, 입력은 생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혼자서 연습해보세요. 네, 연습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생략하면 좀 그런가? 예,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입력을 할게요.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워할 만한 입력 있잖아요. 그만 몇 개 찍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입력을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풀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다들 보면서 막 쓰러지려고 쓰러지려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 줄 아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풀면서 풀 줄 알면 그거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강의까지 보면서 풀 줄 아는 문제를 또 보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것만 꼭 집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어려운 입력만 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